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농구 토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NBA 개막에 발 맞춰서, 이제 뭐 야구 토토가 끝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농구 토토로 넘어가는 시점, 계절도 이제 가을, 겨울로 이제 들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올해, 새 시즌 들어서 편성이 된 첫 번째 농구 토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회차 순으로는 지금 농토토 승업회 29회차가 되는 것이고요. 자,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농구랑 미국 농구, 자 이렇게 KBL과 NBA로 편성이 되어져 있고, KBL 경기는 총 3개 경기, 나머지는 다 NBA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매 마감 일시는 10월 23일 수요일 08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서부터 이제 보도록 하면은요. 자, 보스턴과 뉴욕 닉스. 이제 오랜만에 하는데 지금 야구 토토 끝나고서 이제 조금 영상 업로드는 제가 이제 오랜만에 해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 안에도 계속적으로 이 멤버십 이 마이베팅 공유는 계속 해드려 왔었지요. 그 적중 내역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그 전에 뭐 9월 그리고 10월 초 뭐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뭐 다 소개해드리면은 뭐 너무 페이지가 많고 너무 많고 뭐 근래 것만 한번 간추려서 소개해드리면은 앞쪽에서 보면은 뭐 이런 것들 여기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였습니다. 투폴드 단통이 있었고요. 축구토토 승무패 66회차 4등 적중이 있었고 그리고 멤버십 프로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토 승부식 4폴드 올킬 13.0배 이렇게 농구와 컵대회 농구할 때 농구와 일본 야구의 조합 여기 이제 중저배당향으로 후순위 조합 여기도 중저배당 후순위 조합 여기 이제 올킬인데 한 개 경기가 이제 취소가 됐던 그런 경기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축구와 야구 조합으로 한번 들어갔던 것이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5폴드로 조합했는데 한 개 경기가 취소됐으니까 4폴드 올킬 뭐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멤버십 프로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토 승부식 5폴드 12.0배 올킬 여기 축구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싱글 플레이 적중 있었고 그리고 투폴드 딱 2개 경기 단통 한 방으로 들어간 그러한 여기 이제 야구 조합이었습니다. 매츠랑 양키스 조합이었죠. 이제 여기도 미국도 이제 월드 시리즈에 들어가죠. 우리나라 국내 야구도 한국 시리즈 이제 시작하고 자, 그리고 농구와 배구, 야구 이렇게 조합이 두루 종목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져서 여기서 식스폴드가 한번 묶어봤고 10.6배 적중에 성공했던 내용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적중 내역이 있었고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1번 경기 보스턴과 닉스의 경기가 되겠는데 좀 더 속도를 내서 가야겠네요. 좀 속도를 내 보면은 보스턴과 닉스의 경기인데 보스턴이 챔피언이죠. 이제 2연패에 도전하는 보스턴입니다. 뭐 우승 전력 그때 이번 시즌에서도 유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 보스턴 셀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시즌 초반에 살짝 고전할 여지도 조금 있다. 그것은 이제 부상 때문에 그런 건데 특히 부상 변수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 건데 특히 요거 포르징기스가 좀 빠져있기 때문에 높이에 있어서 제공권 높이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 좀 물릴 수 있는 뭐 이런 여지는 좀 있다라는 거. 자, 닉스입니다. 뉴욕 닉스는 올해 상당히 좀 기대가 모아지는 그런 팀 중에 하나인데 체질 좀 개선, 개편 여기도 그렇고요. 이 두 팀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둘 다 윈윈이 되는
빅딜이 나온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일단 브론슨이 건재한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던 지난 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브론슨이었었죠. 건재하고 그리고 타운스를 새로 영입했습니다. 이 타운스 영입이 이 닉스의 성패를 쥐고 있는 타운스의 영입 그리고 닉스가 성공을 한 그림이라면 타운스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질 이미 그런 예상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기대치가 엄청나게 크게 모아지는 타운스의 영입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론슨을 통해서 그러니까 랜들과 브론슨을 통해서 쌍포 체제로 가고 있다가 브론슨이 성장함과 동시에 랜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옵션으로 밀리면서 랜들을 시장에 내놨고 그러면서 랜들이 이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타운스를 여기서 이제 영입을 했고 그러면서 타운스와 브론슨의 내외곽 그리고 타운스는 또 외곽 슛도 엄청 잘 던지는 그런 유닛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슈팅에 대한 아쉬움 없이 높이를 보강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계산하에 있는 닉스입니다. 전 닉스를 이번 시즌에 빅 다크호스로 봅니다. 뭐 빅 다크호스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지난 시즌에 이미 상당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액면이 강한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매치업 걸리면은 뭐 이런 매치업 하에서는 완전 비인기 팀이죠. 다크호스 복병이죠.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과감하게 이쪽을 한번 제껴보고 이 안에서 승부날 공산이 크고 여기까지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이변을 연출해낼 수 있는 결과. 다음에 2번 경기 레이커스랑 미네소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랜들이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디비첸조 들어왔고요.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성과를 본 뭐 이런 것 득점 머신이 필요했고 슈팅이 좀 필요했고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미네소타는 성과를 봤다. 이렇게 보여줘. 미네소타가 상당한 저는 이 실력 발휘를 요번 시즌에는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전 되게 세게 보고 있는 이 두 팀입니다. 닉스와 미네소타 이렇게 보고 있고 레이커스는 이제 좀 노세와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워낙 좀 슈팅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저는 레이커스 세게 안 보고요. 예, 안 보고 저는 미네소타 세게 보고 그다음에 부산과 고향의 KBL 경기가 되겠는데 버튼이 들어와서 이제 펄펄 날고 있는데 그런데 부상 악재는 분명히 이 부산 쪽에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최준영도 안 좋고 발바닥이 안 좋고 송교창도 안 좋고요. 만약에 최준영과 송교창이 다 합류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베스트 라인업이 회복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뭐 엄청난 폭발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팀인데 그 전까지는 조금 좀 조심할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지난 시즌 대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라올 수 있는 팀을 꼽으라면 저는 고양입니다. 이정현이 건재하고 그리고 뭐 이재도 데리고 오면서 그러니까 김승기 감독이 올 시즌 딱 얘기하면서 더 이상의 뭐 6강 탈락 뭐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없다. 이만큼 그러니까 이 정도 못했으면 충분히 못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뭐 6강 탈락 이런 거 없는 농구 보여주겠다. 결과 내보겠다라고서 하는 바탕에 이재도가 영입된 것이 요거 좀 있습니다. 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김승기 감독이 안양에 있을 때 안양의 그 전성기 황금기를 이끌었을 때 그때 주전 가드 포인트 가드로 뛰었던 게 이재도 아닙니까? 다시 이제 온 거예요. 그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컵 대회 할 때도 그랬고 이재도가 좀 못한다 싶을 때는 아주 호되게 또 뒤에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기대치는 굉장히 크게 항상 보여주곤 한 이재도 김승기 감독이었었거든요.
한 번은 컵대에서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자 내가 제도를 본 이후에 최악의 경기력이었다. 그러면 이제 좀 자극을 주고 약간 꾸지람은 들어가지만 그래도 자존심은 살려주는 뭐 이런 아무튼 그런 관계입니다. 기대와 애증 아무래도 승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제도의 러닝 타임이 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특히 이 제도의 리딩과 어시스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주면 많이 나와줄수록 그러면 이정현은 득점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정현 직전 경기에서 43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팀은 100점 찍었고요.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이정현이 올 시즌 얼마만큼 더 보여줄지 진짜 잠옷 궁금합니다. 이제 엄청난 슈퍼 유닛이 되려 이미 슈퍼스타인데 슈퍼스타가 되려고 지금 그러는 이정현입니다. 그래서 올 시즌 요 고향 쪽을 저는 좀 재미있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요거 좀 세게 좀 보고 있고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3개 경기 했는데 벌써 11분 12분. 자, 나머지 경기들 좀 속도 있게 빠르게 정리를 하고 일단 시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다시 NBA 경기인데 디트로이트랑 인디애나가 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좀 여전히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인디애나는 역시 트랜지션 여기에 강점이 있는 인디애나 올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드로 승부한다. 다음에 5번 경기 애틀란타랑 브루클린의 경기. 여기는 일단 애틀란타는 오버 국면에서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틀란타가 이긴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우리 승호피 얘기하고 있지만 프로토 또 언더오버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애틀란타는 오버랑 상당히 어울린다. 특히 애틀란타가 이길 만한 경기 이런 경기는 오버 공략을 좀 같이 맛보게 해볼 만하다. 워낙 수비가 약해. 공격이 양호하다라는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이면에는 수비가 약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그단 이런 선수들이 동시에 막 터지면서 스코어런을 막 쭉쭉쭉 뽑아내면서 판 자체를 오버로 넘겨버리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낙승 대승으로 가는 구도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기는 경기 보면 지난 시즌 대부분 그랬어요. 수비가 좀 약하다라는 것인데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이 영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경우지요. 공격은 좋고 슈팅은 좋은데 기복은 있으나 기복이 있고 그리고 디펜스가 특히 약한. 특히 이제 외곽 디나이가 좀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로테이션 수비 돌아가고 스위치 디펜스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외곽 슛을 막으로 디펜스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이제 클로즈아웃 디펜스라고 이제 하죠. 이제 하는데. 그런 수비 특히 약하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는 소리는 일단 접전 말고 그냥 내 빼서 달리는 많이 주고 많이 넣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기는. 다음에 6번 경기는 마이애미랑 올랜도의 경기. 올랜도는 여기는 전 부상만 없이 갈 수 있다라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한번 볼 수 있는 쾌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역 라이벌전입니다. 플로리다 더비. 다음에 7번 경기는 필라델피아랑 밀워키의 경기. 밀워키가 지금 부상자 리스트, IL 리스트를 보면은 뭐 야니스, 릴라드, 로페즈, 미들턴 뭐 이런 선수들 다 들어가 있는데 좀 심각한 정도의 상태는 아닙니다. 좀 더 뭐 데이투데이 상태로 뭐 경기 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밀워키 일단 뭐 인정하고 필라델피아도 여기도 이 엠비드가 있는 팀 아닙니까? 폴 조지는 못 뜁니다. 여기는 지금 타박상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뼈가 지금 뭐 이상이 있네 없네 막 이런 거 막 검사 받고 지금 요런 중이라서 일단 못 나오는데 그런데 뭐 뼈에 이상은 없다라고 뭐 그 정도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엠비드는 무릎이 안 좋긴 하지만 지금 홈 개막전이기 때문에 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밸런스는 밀워키가 좀 더 낫고 근데 밀워키도 또 데이투데이 상태로 들어가 있는 IR 리스트들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그냥 잔고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일단 이쪽에다 올커버 찬스를 쓰고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7번 경기이고요. 다음에
8번 경기서부터 쭉 이어나가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가보면, 예, 8번 경기 토론토랑 클리블랜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객관적인 전력에서 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스쿼드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스트러스 정도 제외하면, 여기 이제 엉치 부상, 엉덩이 쪽의 부상인데, 그 스트러스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풀 스쿼드로 지금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클리블랜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9번 경기는 휴스턴과 샬럿의 경기. 둘 다 약하지. 올 시즌도 둘 다 약하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여기도 홈 개막전 조금 봐주고 일단 이 정도 하고 정리하고, 10번 경기 뉴올리온즈랑 시카고. 여기는 시카고가 떠났습니다. 지난 시즌서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그 드로잔 말입니다. 드로잔이 뭐 팀을 떠나네 마네, 지난 시즌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떠났죠. 저는 뭐 지난 시즌 도중에 떠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즌 끝나고 지금 떠났는데, 킹스 세크라멘토로 넘어갔습니다. 세크라멘토가 좀 더 강해졌고, 볼수가 조금 이제 약해졌고, 데로전 같은 그 슈퍼 유닛이 나갔기 때문에. 뉴올리언스는 이제 머레이를 영입을 했지요. 애틀란타에서 넘어온 머레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앞에 경기에서 애틀란타 경기 요거 할 때 이제 같이 얘기를 했던 트레이 형 얘기도 했는데, 트레이 형과 뭐 거의 뭐 영혼의 단짝 뭐 요렇게 애틀란타에서 그런 관계로 한솥밥을 먹었던 머레이인데, 애틀란타 유니폼을 벗고 뉴올리언즈로 내려왔습니다. 뉴올리언즈 입장에서는 뭐 써볼 만한 그런 카드 맞겠고요. 그다음에 효율성 높게 써볼 만한. 다음 11번 경기는 유타랑 멤피스의 경기. 멤피스가 지난 시즌에 정말 어려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시즌 초 그리고 지지난 시즌 이렇게 베스트 멤버를 우리가 봤던, 그러면서 또 영입된 자원도 있었고, 그런 데서 뽑아낸 베스트 라인업, 베스트 5로 돌아간 경기가 한 경기도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난 시즌 그렇게 부상, 또 뭐 이런 정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했던 멤피스였죠. 이렇게 뭐 자모란트, 스마트, 뭐 베인 이런 선수들이 문제 없이, 부상 없이 건강하게 자기 자리 시즌 내내 지켜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멤피스는 여기는 플레이오프 후보, 유력한 후보입니다. 일단 여기 관심, 기대치, 노림 두고 가고. 12번 경기 클리퍼스랑 피닉스의 경기. 피닉스가 현재 풀스쿼드로 중무장을 하고 나오고요. 그리고 원주랑 대구가스의 경기가 되겠는데, 저는 일단 원주는 인정을 하는데, 여기도 같이 봅니다. 원주를 여기도 가스까지. 가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저는 김낙현이 올 시즌은 꽤나 큰 활약을 해줄 것 같다. 몸 상태 이상만 없으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창원과 안양의 경기. 창원도 재미있게 보거니와 안양을 너무 약하게 저는 봅니다. 안양을 매우 약하게 봅니다. 지금 이제 안양으로서는 좀 바꿔야 되는데, 좀 개혁과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한 시기인데, 그런 특별하게 강한 영입이 뭐 있거나 전력 보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나마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변준영이 돌아오는 것인데, 변준영이 제대해서 돌아오는 시점이 일단 11월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그 계획된 일정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변준영이 돌아오면은 조금 뭐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말까, 뭐 그 정도. 네, 여기까지 이제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승호패 29회차 살펴봤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